언제나 그 발언이 뉴스가 되는 그런 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아닙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언을 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모든 기사가 그 뉴스 밸류, 기사수 밸류 따집니다. 밸류가 있을 때만, 팩트라고 하더라도 밸류가 있을 때만 그 보도를 한다 봅니다. 더욱이 주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걸러야 되고 혹시 자백을 한다면 범죄된 자백을 한다면 그건 보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뭐 두세 시간 뒤에 그 비상계엄 이것을 취소했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 그 해제 결의를 권고를 했죠. 했고 예. 결의했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될 일이 남았는데 이 그 12.3 내란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서 그것이 바로 잡히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마치 그 내란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변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변조하도록 언론들이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변조하는 과정, 왜곡 과정, 거짓말하는 과정을 그대로 합리화시켜주나 이거죠. 성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면 어떤 언론이 제일 심합니까? 이런 이제 위변조,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이 언론이라고 그럴 때, 예. 뭐가 포함되는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 조중동을 비롯한 그 레거시, 이른바 레거시 언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언론이냐 할 때. 이 언론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언론도 있고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는 이제 신문도 있고 또 지상파 종편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거구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저희들처럼 이제 또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돼 있는 유튜브 채널. 그래서 이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언론이라고 우리가 좀 크게 범위를 정해놓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가장 좀 심각한 보도 행태를 갖고 있는 언론을 우리가 이제 지목을 한다면 어떤 데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영향력 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영향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중동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조중동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은 보면 상당히 그 아주 변화가 자기 변신이 상당히 그 묘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극우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영해 줌으로써 지금 거리에 나오는 그 굉장한 어떤 물리력, 힘 이거를 지금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언론들이고 뭐 간에 윤석열이 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플러스 말이 안 됩니다. 우선 말이. 예, 예. 그래 그거를 만일 보도를 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를 하려면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보도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그걸 무슨 하나의 제안이나 무슨 주장으로 보도를 하는 건 그건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결국 자사 이익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도를 거리에 나오는 소위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 선전에 의해서 거리에 몰려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도를 좋아하거든요. 기다리고 네.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는 거죠. 자, 탄핵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단체들의 집회 그리고 민주 시민들의 집회를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딱 일면에 반반씩을 보도해놨어요. 그게 기계적 균형의 아주 예, 전형적인 예. 아주 자, 그런 부분은 자, 언론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아니면 뭐 집회가 보수 진보 집회가 양쪽에 다 열리니까 이렇게 그냥 나는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 후자 쪽이라면 문외죠. 문외 언론이죠. 예.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만일에 자사 이주가 됐든 어떤 나름의 의도가 있다 하면 그건 더 경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범주화하면은 그 레거시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방송, 이른바 공영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저희가 그 줄기차게 아무튼 주장했지만은 이 정권이 그 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신 대로 KBS 사장도 갈아치우고 YTN 또 민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 지형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서 이렇게 90도로 섰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이 있고 유튜브들이 있죠. 극우 유튜브들은 지금 그건 언론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경계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균형이 필요하다면 그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이길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